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도 딜사이트S의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소재민 마스터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체스 군단 여러분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러 오셨는데 오전장이 그래도 참 괜찮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새해 첫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 동결 이렇게 내렸습니다. 또 미국발 훈풍 덕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오전장 진단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금일 공매 증시 같은 경우는 전날 미증시의 영향으로 장 초반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지금은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승세 대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술주들이 눌려 있었는데 그러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의 상승이 뭐 이제 앞으로 증시가 쭉쭉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시장이기 때문에 전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우량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완벽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TSMC 실적 이런 거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강세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오전장 특징 섹터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 AI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순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뭐 어떤 뭐 유리기판이 엄청나게 좋다, 뭐 액침 냉각 쪽이 엄청 좋다, HBM 쪽이 좋다, CXL 쪽이 좋다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산업 이슈는 딱히 없고요. AI 반도체 섹터 안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AI 반도체가 아닌 다른 반도체 섹터로도 순환매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를 따라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아직 안 올라간 이제 순환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DBI텍 같은 경우가 그런 조건에 좀 부합하는 종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DBI텍의 차트를 좀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DBI텍 같은 경우는 일단 시스템 반도체 뭐 이렇게 묶여 있고 사실 AI 반도체랑 뭐 그렇게 크게 연관성을 가지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반도체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러니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에 만약에 56,000원까지도 만약에 위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우상향 추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 삼성전자가 우상향 추세에 진입을 하게 되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는 DBI텍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시점들을 보면 보통 테슬라랑 좀 많이 엮여 있어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칩 여기 위탁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최종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갭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자, 자율주행 칩이기 때문에 DBI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랑도 묶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 섹터가 다시금 상승하게 됐을 때 반도체 플러스 자율주행 이렇게 격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야, 다른 반도체 다 올라가는데 얜 왜 이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뭐 중요한 건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갈 것 같아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찾는 게 그래도 대응적인 측면에서 쉽다 보니까 DBI텍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BI텍 같은 경우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이제 8월달 시장 폭락에 같이 휘말려서 하락한 종목이에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큰 게 있고 장대 양봉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짝 거래량만 실려줘도 이 최소한 이 낙폭의 절반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43,000원, 44,000원까지 큰 폭의 상승이 좀 기대되고요. 주봉에서도 지금 480선 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종목이고 심지어 위로는 주봉갭 자리도 하나 존재를 하죠. 그래서 44,000원 정도 라인까지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내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60일선에 근접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슈팅이 잘 나온다. 이거를 제가 누누이 좀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왔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딱 그런 상태거든요. 60일선에 딱 붙어있는 종목이고 보통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잘 올라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쭉 돌려보시면 보통 60일선 돌파하고 120일선까지 순간적인 슈팅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DDI틱도 지금 그런 조건을 얼추 충족한 종목인 만큼 현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한 37,000원 정도. 일단 단기 목표가 이 정도 보시고 길게 보시면 뭐 44,000원, 47,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이 모든 조건은 시장이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게 얘기해요.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뭐 내일까지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스닥이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120일선까지 나스닥이 밀릴 상황이 된다. 그럼 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국내 반도체 섹터도 당연히 그 흐름을 따라서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뺏어내야 될 자리를 뺏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래로 좀 열어놓고 분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가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요. 한 32,000원 정도 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한다. 그리고 3만 원이 이탈하면 이제 아마 시장이 좀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에 DBI텍이라는 종목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관심 있게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나무가 고품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숲이 불타버린다고 한다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씀 주신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 겹테마 형성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고 만약에 추세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44,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마스터님 너무 예쁘세요. 오늘 화장하셨나요? 입술 바르신 것 같아요. 왠지 화질이 다른 것 같아요. 얘기 있는데 혹시 화장하고 오셨나요? 저는 화장을 할 줄 모르고 립밤입니다. 립밤 발랐습니다. 그럼 혹시 카메라를 바꾸신 걸까요? 아닙니다. 살을 뺀 것 같습니다. 아, 살을 빼셨구나. 제가 아까 보니까 댓글에서 점점 살 뺄 거다. 6개월 내에 턱선 만들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네. 강한 섹터 두 개를 확실하게 가져와 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앞서서 말씀 주셨고 그 다음 바로 양자컴인데요. 양자컴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일단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대표가 뭐 이제 앞으로 상용화 되려면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던지고 또 메타의 대표도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던지면서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월 20일 날 엔비디아에서 그 양자 컴퓨터 데이 이거를 열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이제 2025년은 양자 컴퓨터를 준비해야 될 때 시작이 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경계는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상승이 다시금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 뭐 엑스게이트를 가지고 먼저 차트를 가볍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종목은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당장의 상용화 단계는 아닌 상태에서 기술적 그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승했던 타이밍이 시장에 약간 우리나라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걸로 딱히 이슈도 없고 뭐 올라갈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 이슈가 던져지면서 좀 과하게 상승한 감도 있거든요. 양자 산업이라는 게 부정적인 산업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산업의 성장성과 가치 대비 너무 단기간에 그 기대감을 좀 끌어쓴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아래 좀 하방에 큰 갭자리를 만들고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주의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주가의 빈 공간, 이러한 빈 공간 갭자리는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메꾸거든요. 뭐 오늘 메꿀지 내일 메꿀지는 모르지만 결국 한 번은 다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엑스게이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넷이라든지
뭐 KCS 이런 모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다 지금 하방 부분에 갭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그나마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아직까지는 괜찮다 싶은 요소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하락 갭자리, 그러니까 이 하락하면서 만든 이 윗갭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이 윗갭자리를 메꾼 다음에 아랫갭자리로 메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뭐 지금 당장 이슈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시장 좋은데 양자 컴퓨터 혼자서 빠질 가능성도 당장엔 없어요. 3월 달에 또 엔비디아에서 이슈도 존재하는 만큼 추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하방 갭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접근 윗갭 살아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윗갭을 메꾸지 못하고 만약에 아랫갭자리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뭐 귀엽게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랫겹자리까지 거의 한 30% 가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양자 컴퓨터를 좀 관심 있고 윗겹자리가 살아 있으니까 좀 접근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쪼개서 뭐 아래까지 잡고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차라리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그냥 진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는 KCS죠. KCS 같은 경우는 뭐 SK텔레콤이랑 양자 칩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갭자리가 일단은 2개 가까이 존재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래에 갭자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 갭자리나 이 갭자리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시장이 아까처럼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목은 시장 상황이 평이할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뭐 반등 자리에 있고 추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시장 지수 자체가 무너졌을 때 그런 종목들도 따라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접근할 때는 뭐 아래 갭자리까지 뭐 여기까지 뭐 7,300원까지 나눠서 잡으세요. 뭐 이러면 사실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아래까지 뭐 거의 30%를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KCS는 윗갭자리가 2개가 살아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5,000원을 탈환 시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시장 지수가 이제 우상향을 한다는 가정하에 양자 컴퓨터도 이 윗갭자리인 13,600원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KCS도. 자, 그러면 일단은 좀 크게 KCS는 현 구간부터 한 10,000원 정도 선까지 분할로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 구간부터 10,000원 정도 자리라고 하면 60분봉과 120분봉의 지지선이 존재하는 자리가 10,000원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KCS가 위로 못 가고 막고 있는 것도 60분봉에서 121선과 61선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돈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더 이어갔을 거예요. 근데 시장의 돈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데, 오늘 시장의 2차 전지 흐름도 괜찮고 반도체 흐름도 괜찮고 뭐 유리기판도 괜찮고 전력 설비도 괜찮고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저항을 뚫는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없이 좀 밀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래량 없이 10,000원 정도 선까지 밀렸다가 재차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KCS 내가 양자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KCS를 10,000원 정도 선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한 9,150원, 61선 이탈하는 한 요 정도 시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보면은 12,700원, 여기 정도, 난 이 정도만 수익가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를 한 13,500원 정도 이렇게 2개로 목표가를 나눠서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만약에 60에서 이탈하면, 아니 지금 윗갭자리를 못 메꾼 상태에서 이 종목을 내가 10,000원까지 분할로 매수했는데 칠스님 말을 듣고 9,100원 이탈해서 좀 손절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윗갭 2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아랫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이 왔을 때 재차 복수전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구간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윗갭자리를 메꾸지 않고 아랫갭자리, 현재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는 이 자리까지 조정을 주면 그때는 그냥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윗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아래로 먼저 밀렸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 3월 달에 예정된 이슈도 많고 올해도 이슈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밀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좀 많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섹터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보여지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뭐 손실을 보더라도 크지 않게 보실 거고요. 수익을 보면은 좀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KCS 받아봤습니다. 현재가 구간에서부터 10,00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 괜찮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라인은 9,15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슨화학의 입김 때문에 사실상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들 사이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양자 컴퓨터 준비의 해라고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한 3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 컨퍼런스 일정에 양자의 날을 담았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들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 양자 컴퓨터 테마가 언제까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제가 이렇게 충고해드리고 싶은, 조언해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가질 때는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3월 달에 뭐가 있고,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가 돈이 무한하지 않죠. 돈이 무한하면 뭐 양자 컴퓨터도 올라가고 뭐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자율주행,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의 자금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자금이 어느 특정 섹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우상향 추세, 그러니까 긴 하락을 끝내고 반도체 관련주들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삼성전자도 우하향 추세를 끝나고 지금 횡보 추세에 진입해 있지만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우상향 추세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섹터인데 이쪽으로 자금이 집중이 됐을 때 양자 컴퓨터라는 산업이 너무 좋아요. 뭐 정말 미래의 먹거리고 AI 기술, 어떻게 보면 AI보다 더 대단한 기술이 양자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렇지만 시장의 돈이 당장의 반도체 쪽이 움직이게 되면 이 양자 컴퓨터의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과거에 뭐 전력 설비 관련주라던가 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화작품, 식품 이런 쪽도 그 당시에 반도체 섹터라던가 예를 들어 다른 섹터가에서 자금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몰린 거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제 우상향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이슈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우상향 추세로 등장한다는 건 덩치 큰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자 컴퓨터 애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양자 컴퓨터가 정말 고점을 올린다거나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우상향 추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한 2,400에서 뭐 2,520, 30까지의 박스권을 긋는, 만약에 시장 지수가 횡보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양자 컴퓨터의 상승 추세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갈 마땅한 섹터가 없는데 양자에 대한 이 산업은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양자의 산업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시장을 좀 넓게 돈의 흐름을 같이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의 이 상승 흐름이 그렇게 세진 않을 수 있겠다. 뭐 고점을 조금씩 올리긴 하겠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박스권 횡보 구간으로 가면 어차피 반도체도 횡보일 거고 그럼 시장에 마땅히 갈 게 없으니까 양자 컴퓨터의 상승세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지. 뭐 몇 월 달에도 이슈가 있고 양자의 산업이 좋으니까 이게 뭐 연말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조금 네, 그 돈의 흐름을 놓치게 돼서 놓치는 종목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양자는 괜찮은 산업이 맞아요. 맞지만 중요한 건 일단 시장 상황. 시장 상황이 우상향일 때는 양자 컴퓨터의 상승 흐름이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보다는 그 반도체 순환매에서 중간중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시장 지수가 횡보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시장에 갈 게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더 주목을 받아서 과거 전력 설비 관련주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시장 상황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긍정적인 장의 흐름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좀 기존에 있었던 주도 섹터, 특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이벤트가 많다라고 해도 지금처럼 주목을 받진 못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돈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조금 너무 앞에 나와 계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살짝만 더 뒤로 빠지셔서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크게 움직였었던 섹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탑픽주들까지 뽑아봤는데요. 이제 특징 섹터 다 살펴봤으니까요. 스페셜 공략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가져오셨네요. 네, 지금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뭐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던가 솔직히 2차 전지에 대한 뭐 전망이 밝진 않잖아요. 지금 사실 2차 전지를 얘기하면 아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곧 들어오는데 뭔 2차 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것도 다 돈의 흐름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시장 지수가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를 담당하는 건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섹터고요.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상향 추세로 진입하기 초입부에 존재해 있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결국 코스피가 우상향에 들어가게 되면 코스닥 지수 또한 우상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뭐 최소한 횡보라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게다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건 사실 전기차밖에 없죠. 전기차 별로라던데? 트럼프가 전기차 싫어하잖아. 2차 전지 안 좋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 야, 앞으로 로봇이 되게 좋대. 야, 그 UAM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 산업도 되게 좋다던데라고 하지만 그러면 로봇에는 뭐 휘발유를 넣을까요? 뭐 아니면 뭐 드론에 휘발유를 넣을까요? 결국엔 2차 전지 산업은 UAM이라든지 로봇 혹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2차 전지는 전기차라고 한정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산업이 확장될 가능성, 거기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질 수 있겠냐라는 또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번에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야지만 시장이 만족을 하지만 이미 죽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나아져도 시장은 기대하거든요. 바닥 찍었나? 그러면서 저점 매수 때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버티도 2차 전지의 대표적인 대장적인 종목인 만큼 2차 전지 쪽도 지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또 여러 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에 여력은 있어 보여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급격하게 되게 가파른 우하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우하향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를 접근을 할 때는 그 7만 원 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도 된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7만 원 넘어간 순간 일단 우하향 추세는 얼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장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 앤드림 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 머티도 대장적인 종목이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87,000원 정도 라인, 61선이 존재하는 이 87,000원 정도 라인까지 에코프로 머티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거의 쉼없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쉼없이 상승을 하면 꼭 한 번 중간중간 조정을 한 번씩 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급격한 상승의 한 절반 정도 조정을 준다 그러면 한 72,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조정을 줄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염두를 해서 일단 72,000원까지 접근하기보다는 한 74,000원 보시면 120분 봉상, 121선 지금 힘들게 돌파했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진짜 부단히도 노력하다가 이번에 돌파한 거고 이번에 121선하고 61선 이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는 시점 이때가 한 74,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현가부터 74,000원까지 분할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87,000원 정도 라인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만 원을 이탈했다. 7만 원을 이탈하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 라인을 이탈하는 거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는 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한 6만 5천 원,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에 상승폭이 시작됐던 초입부까지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 조정을 줬다가 횡보하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4,000원까지 분할로 잡고 87,000원, 88,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고요. 손절가는 7만 원을 이탈했을 때 뭐 한 67,000원이나 66,000원까지 추가 하락 이후 재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뭐 복수전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시면 나쁘지 이것도 뭐 수익 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손절가 7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7만 원대까지는 우하향하다가 요즘은 좀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반등 기회를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매수가는 7만 4천 원, 목표가는 8만 7천 원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3% 정도 플러스. 확실히 2차 전지가 1월 들어서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주는 느낌이긴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반도체는 올라가는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CES 2025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AI, 로봇 이런 쪽으로 뭔가 반도체는 이제 있을 것 같아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캐즘 쪽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특정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제가 제 회원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가 되면 뉴스가 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반도체가 뭐 CES 그런 것들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을 가져다 붙이는 거지. 사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고 반도체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반도체가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었고요. AI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고 다른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증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낙폭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오를 때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의 산업에 대한 성장이 지금 좋다, 저점을 바닥을 찍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어쨌든 코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게 사실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코스닥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에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반도체고 2차 전지는 뭐 코스닥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것도 돈의 흐름하고 연결되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계속 말을 했지만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이 전기차랑만 국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들 로봇 엄청 핫하죠. UAM 엄청 핫해요. 그러면 여기에 2차 전지를 언제든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전고체 이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에 조금씩 등장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의 산업 확장을 위해서 또 전고체라는 또 새로운 배터리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런데 요 근래 이제 최근 조금씩 오늘 움직였던 한동화선 이런 것만 봐더라도 전고체 관련주들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다각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가 형성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이 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2차 전지가 이것을 끌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다 말씀 주셨고요. 특히 전고체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막님께서 웃으니까 헐 잘생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슬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재민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